가격이 크게 상승하니까. 그렇죠. 수요가 줄으니까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됐어야 돼요. 그렇죠.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했어야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2023년과 2024년도에 가격은 크게 하락 안 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해요. 그렇죠. 대선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일제 부동산 시장이 어쨌든 정책 영향이 특히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정책에 대한 영향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크죠. 지방에 지금 안 좋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 감면해주고 양도세 없애준다고 해서 갑자기 시장이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세종을 얘기할 때 펀더멘탈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데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 네. 영향을 크게 받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대선이나 정책이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걸 보여드리냐면 제가 규정하건대 지금 서울과 특히 서울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특히 그렇죠.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는 요 단계예요. 네. 그래서 일부 지역은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도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먼저 줄고 있지 않는 지역은 가격이 아직 안 빠지고 있고 그렇죠. 이런 지역이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이미 일어날 변화였어요. 이 변화는 이미 2022년부터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도, 2021년부터 2022년도에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한 거는 뭐냐면 가격이 크게 상승하니까. 그렇죠. 수요가 줄으니까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됐어야 돼요. 그렇죠.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했어야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2023년과 2024년도에 가격은 크게 하락 안 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해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뭐 새로운 게 있는 거야? 사이클이 달라진 거야? 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사이클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사이클이 일종의 레깅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시점을 누군가 강제로 못 오게 막은 거라고요. 그렇죠. 누군가가 강력하게 개입을 했잖아요, 이때. 네. 네.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맞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김경호 대표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쉽게 말해서 가격이 빠져요. 그런데 유동성이 2023년도에 56조 원이 시장에 투입됩니다. 와, 엄청난 돈이네요. 아, 이 자산 시장에서는 돈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인젝션, 유입돼 되잖아요. 그러면 승수 효과를 내요. 그냥 여기서 파는 그렇죠. 돈이 계속 이게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이게 50조가 아니라 이게 100조, 200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고 이게 그러니까 특례 대출, 정책 대출, 각종 대출, 그렇죠. 생애 최초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이 계속 들어오는데 자 여기에 돈이 유입되니까 2024년도에는 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일반 주담대도 증가합니다. 아, 정책 대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텐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2023년도에 정책 대출이 유입되니까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 대출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원구에 6억 아파트가 팔립니다. 근데 누군가 6억 아파트를 들고 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팔아서 6억이 다 생겼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 2024년도엔 여기다가 내 대출을 일으켜서 마포에 집을 사요. 아. 2024년도에. 네. 이 관계예요. 그런데 왜 노원구는 아직도 집값이 빠진 상태고 마포는 올랐느냐? 자, 뭐 노원구는 수요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포구는 자, 그 사람이 사요. 네. 와서 그런데 파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집값이 마포구만 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마용성과 강남이. 네.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집값에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쉽게 말해서 이제는 수요가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줄어서 집값이 빠지는 단계로 가고 있었는데 그 단계를 레깅한 거 쉽게 말해서 못 오게 막은 거는 그렇죠. 정책 대출로 하는 시장의 유동성 막대한 거의 76조 원이 넘는 네. 그 유동성이 유입된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이 계속 유입될 수는 없다. 계속 유입될 지금 돈도 없잖아요. 상황이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정책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계속 이루어질 정책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2단계가 돌입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올려서 수요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게 될 거고 그러면 가격 하락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거래량도 줄면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이조되면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팔기 시작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하락폭이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시장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집값 왜 안 빠져?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게 결정적이라고 봐요. 예, 예. 저희가 핑계를 대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시장의 본 모습이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화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대신 지방은 뭐냐면 이런 유동성이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수요 감소한 상태로 그냥 계속 간 거죠.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큰 트렌드의 이제 변화가 이제 저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곳이라고 해서 계속 좋을 수 없고 나쁜 곳이라고 해서 계속 나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큰 트렌드가 저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어느 즈음을 중심으로 또다시 저는 금융위기 이후처럼 바뀌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제 또 곽강을 받는 시대가 오고 이제 과열됐던 강남 3구나 이제 서울의 이런 아파트 가격들은 조금 조정을 좀 받지 않겠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 출발점이 세종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런 이제 변화들이 지방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지방이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 다 웃습니다. 아, 그렇죠. 제정신이냐. 지금 인구 줄고 다 일자리 뭐, 예. 모두 다 양극화를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끝났다를 얘기하고 아니요 여러분 왜 아니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부동산은 절대 끝이 없어요. 왜?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떨어지면요 사용할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주식은 그게 안 돼요.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빠질 수 있다고요. 그러네요. 네, 근데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제 내가 난 저 집 사고 싶은데.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조금씩 거래가 돼요. 그렇죠. 가격이 조금씩 회복돼요. 맞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본질에 대해서 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공급을 보면은 진짜 공급이 없는 데가 어디냐? 지방이에요. 맞아요. 정말 공급이 없는 곳은 여러분들 지방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아무도 거기다 새 아파트를 못 짓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로 지방의 대반전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이 변화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뭐 부동산은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을 하는데 1, 2년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최소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네. 이제 6, 7년을 한 집에 거주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는 평균의 어떤 오류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막 6개월마다 파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매매 사업자신가? 평균을 낮추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통계 오류가 낮긴 하는데 어쨌든 한 7년 이상을 거주하는. 그럼요. 저희가 너무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안 됐고 이런 근 사이클의 흐름을 네. 읽으시면서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신 집 그리고 사고 싶은 지역의 위치가 어딘가. 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요가 감소하는 건가? 아니면 가격이 너무 빠져서 이제 수요가 들어올 시장인가? 이런 그 현재 위치를 정확히 정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망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미 정책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지금 서울에서 또 이 집값 상승을 일으킨 가장 강력한 정책이 있어요.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요. 그러니까 왜 그게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냐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보세요. 현재 기준에서 서울 아파트의 재건축 현황인데 약 15만 채가 재건축을 진행 중이에요. 와, 15만 채. 네. 김 대표님 근데 내가 노후 아파트를 오래 살고 있어요. 아니면 네. 투자로 갖고 있어. 네. 근데 조합 설립 인가가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올려야죠. 가격을 올릴 뿐만 아니라 네. 안 팔죠. 그렇죠. 안 팔죠. 이거 보세요. 네. 목동 신시가지 13단지가 2280세대인데 여기가 지금 목동이 지금 막 재건축된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 매물이 9건이에요. 2,000세대가 넘는데. 네. 그러니까 집값을 결정하는 건 수요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파는 사람이 없으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그걸 또 한 채가 사면 거래 가격이 되니까.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의 이슈가 막 붙으니까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매물이 이렇게 급감한 거예요. 기대감이 막 생기면서. 네. 이게 또 집값을 상승시킨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다. 그렇죠. 근데 혹시나 정책이 바뀌거나 네. 아니면 현실이 이제는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재건축 나 2년 안에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목동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 그런 것들이 일종의 현타가 오면 그러면 이제 매물이 증가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최근 2, 3년간
정책의 영향 때문에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동 신시가지 이렇게 매물이 주니까 올라가는 속도를 보십시오. 와. 실거래가가. 네. 이건 뭐냐면 막 살려는 사람들이 막 몰아서 산 게 아니고 살만한 물건이 없었던. 그러니까 한두 그러네요. 명이 사면서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책의 영향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은 일종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서 이 변화를 보셔야 된다. 네. 근데 그동안 2, 3년간 특히 서울의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의 정책의 효과,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저희가 그럼요.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23, 24년, 특히 25년 초반까지는 뭐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정책이 다 만들었죠. 맞습니다. 네. 근데 막 그런데도 그 본질을 얘기 안 하고 네. 마치 뭐 수요가 엄청 많아져서 그다음에 양극화가 진행돼서 그렇죠. 그 얘기의 기반은 뭐냐면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전제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네. 이 그래프가 뭐냐면 서울 아파트 중에서 중간 소득의 가구가 네.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에서 몇 채인가를 나타낸 급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구입 물량 지수라는 맞습니다. 건데 중요한 데이터죠, 이것도. 10년 전에 중간 소득의 가구가 24채를 살 수 있었어요. 우와. 근데 지금은 6채밖에 되지 않아요. 6.5%밖에 안 되네.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서 100개 중에 7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0년 3채였는데 이게 또 끌어올린 이유가 다 대출 규제 완화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능력이 조금 나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살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럼요. 많지 않죠. 그거를 전제하고 시장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데이터는 안 가져왔지만 전국에서 이 주택 구입 물량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그건 대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종대전 세미나에서, 야, 이거, 어그로 끝장인데, 이거? 바로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님이 너무 사실은 뭐 개인적인 느낌인데 저는 존경하는 이유가 네. 여러분, 뭐 한두 달은 틀릴 수 있죠. 그쵸. 왜냐면 데이터를 통해 그게 안 해요. 근데 긴 흐름은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나타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숫자는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죠. 제가 얼마 전에 김 작가 출연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23년, 24년 이렇게 정부 정책이 계속 나오면서 아까도 우리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본질적인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시장을 억지로 수요를 만들어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드디어는 끝났다. 그리고 25년은 하반기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25년 6월 달 가격 대비 25년 12월 달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제가 1,000만 원 기부한다 그랬습니다. 네. 아니, 그 너무 베팅은 하지 마세요. 아니, 베팅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너무너무 위험한 국면이라고 하고 있고요. 일반인 분들은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이야기도 듣겠지만 반대편 사이드에 계신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을 거잖아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네. 근데 저는 올해 하반기가 너무 위험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고점에 집 사면 인생이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좀 살짝 어떻게 보면 어그를 좀 끌을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제가 기부하겠다고 했고 또 틀리면 깔끔하게 기부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에 좀 익숙해지면서 숫자로 시장을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예측하고 그리고 내 집 마련하는 내 한 요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뭐냐면 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죠. 그렇죠. 뭐냐면 오르면 계속 올라, 지금이라도 사, 그다음에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출을 일으킬 수 있죠. 많이 일으켜도 좋습니다. 네. 근데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비싼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요.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사세요. 그런데 그때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면 여러분 쌀 때. 잘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저는 요즘 너무 위험해요. 너무너무 위험하죠. 대출만 하는 강의가 나와요. 지금 저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2008년이랑 2025년이 너무 똑같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무 오랜 기간 미국 주식시장이나 코인이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러면 항상 시장은 무너지거든요. 맞아요. 아, 어떻게 대출을 해주는 거를 강요하고 그걸 돈 주고 듣고 제가 그분들을 뭐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과잉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대출은 갚아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데 대출이. 그럼 빚이 어떻게 갚아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빚은 갚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대출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네. 어쨌든 부동산에서 대출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어쩔 수 없고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본질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잘 사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하락할 위험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측정하고 판단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뭐 어쨌든 저희가 시장의 차별 그리고 차별화 네.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런 사이클로 볼 때 네. 저희는 이제 지방을 좀 관심 있게 계속 그럼요. 보고 있고요. 네. 그 출발이 세종과 또 충청, 대전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좀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저희가 그런 근거가 또 어디에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또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저는 전망 자체가 중요하진 않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법들도 여러 번 뵙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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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4월 26일 날, 잠깐만요. 4월 27일 아닌가요? 일요일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4월 27일 날. 데이터. 네, 데이터. 숫자. 데이터를 안 보니까 바로 까면 바보잖아. 데이터 없으면 바보. 숫자. 네. 그래서 그날 꼭 함께 네. 같이. 아니, 네. 여러분 뵙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오시고요. 네, 많이 오세요. 그리고 진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여러분 뵙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그럼 4월 27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안녕.